돈이 되는 뉴스 이어갑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 며칠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네. 다시 경기 공포 심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정점이기 때문에 변동성 구간 위험 자산 확대해야 한다. 공포에 매수를 해야 한다.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간밤 미증시가 좀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좀 브리핑했던 내용인데요. 미국의 6월 리치몬드 연은지수 2달 연속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그 지수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제조업 지수인데 경기 침체 구간 수준까지 좀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게 신규 주문은 더 심하고요.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것도 경기 침체 국면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차트입니다. 다음 보시죠. 이거랑 한 개 더 발표가 됐는데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됐거든요. 그런데 예상은 100 넘을 거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못 나왔고 또 기대 지수가 훨씬 더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제 기대 지수랑 현재 상황이랑 그 괴리를 나타내는 스프레드 차트가 나왔는데 뭐 내용이 다 잘렸네요. 여기까지 좀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이 2008년 금융위기 때가 이 수준인데 이때보다 훨씬 더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영향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는 흐름. 그러니까 심리가 이 인플레이션 상 봤을 때 물가 더 오를 거라는 그런 심리가 잡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 상황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증시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야기하는 포인트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7월에 연준 75bp 자이언트 스텝 한 번 더 밟고 9월에 여기에 이제 가장 많이 베팅이 돼 있죠. CME 페드워치인데 9월에 금리 인상 50bp 빅스텝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연속해서 계속 이제 금리 폭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가 관련 지표는 피크아웃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중국 PPI가 여기서 꺾였는데 미국 코어도 좀 꺾이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어 근원 인플레이션, 이제 CPI가 이렇게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것 때문에 중국 증시가 훨씬 더 낫죠. 요즘 7월 양적 긴축, 금리 영향의 경기 침체 이슈 부각이 되는데 악재 그래도 정점은 통과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입니다. 어떻게 주식 더 지금 사야 됩니까? 이 논리. 네, 개인투자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들과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단어요? 근원 인플레이션, 뭔 원자재, 뭐 환율 빅스텝 그런 거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근데 계속 관심은 사실 갖기는 해야죠. 네. 이렇게 매크로 상황을 그렇죠. 갖긴 해야 되는데 되니까. 이제 어렵고 그러니까 사실 뭐 종목에 조금 더 저기 되어 있죠, 사실은. 이거 경제학 악재가 뭔가요? 원론에서 나오는 얘기보다는. 근데 근데 어쨌든 이게- 간에 예. 네. 알면 아니, 좋죠. 네. 아니, 뭐 똑똑해지고 근원 뭐 자기 지식도 쌓으니까 좋죠. 네. 근데 뭐 잘 설명을 해주셔서 좋고요. 일단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4대지 우리나라에 뭐 적용될런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오늘도 아시아 증시에서 지금 꼴찌도 2번째 하고 있죠,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그리고 6월 달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진 증시였죠. 코스닥. 그 정도로 허약해요. 그게 무슨 뭐 공매도에 대한 논란이던가 뭐 아니면 기업의 경쟁력이라던가 뭐 그 주식시장의 어떤 유동성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라던가 부동산에 비해 모자른 뭐 그런 여러 뭐 어떤 변수가 얼마를 차지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일단 내놔야 되는 수준인 것 같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문제도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미국 증시 기준으로 해서 미국 4대 지수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부러진 이후에 RSI 기준으로 최저 침체권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3월 팬데믹 오고 나서 최적의 매수 기회인 거죠. 지금 다시 한번 왔습니다. 뭐 물론 총알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예. 타이밍으로 최저점의 매수 기회입니다. 타이밍으로. 그렇죠. 이제는 급등할 일만 남은 거죠. 왜 급등을 하느냐? 고무줄이 땡겨질 만큼 땡겨졌기 때문에. 거기서 고무줄이 끊겨서 나간다고 하면 예. 그건 이제 서브프라임 위기 같은 걸 상상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고무줄이 건 튕겨 올라가기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죠. 급반등이 예상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매수해야 된다는 의견이실까요? 그렇죠. 매수해야 되는데 뭘 매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민감도에서 갈리는 거죠. 결국에는. 그 지금 뭐
보조 지표상 뭐 RSI 말씀을 주셨는데 기술적 지표죠.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저점이다, 바닥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신데 뭘 매수하느냐는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좋을 때도 그건 마찬가지의 고민이니까. 근데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아질 거라고 보시는 건지가 궁금해요. 그렇죠. 그 대신에 지금 착시 효과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나스닥 위주로 빠지고 있고요. 나스닥 중에서도 엔비디아 같은 그런 상징성 있는 종목 아니면 넷플릭스 같은 그런 종목이 빠져서 지금 약간 엄청난 착시 효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나스닥에 있는 펩시콜라는 좋고요. 나스닥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주가가 좋아요. 네. 근데 그 좋은 것을 엔비디아나 넷플릭스 같은 게 전부 깎아먹어서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은 자, 그 느낌이 든 현상은 거죠. 다시 얘기해서 그런 겁니다. 전체 시장 멀티플 줬던 거 거품이 다 빠지는 국면에서 멀티플이 많이 받았었던 이제 금리 하락기, 제로 금리를 정말 잘 누렸었던 그런 기술주들이 진짜 많이 빠지는 거고요. 네. 그 말씀 주신 뭐 펩시코나 바이오 섹터는 미국에서 바이오는 경기 방어 섹터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는 그러면 둘 다 필수 소비재, 경기 방어 이런 거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오르는 종목들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 시장 분위기의 심리,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 흔들려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흐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약 그리고 음식료가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은 성장주의자 방어주의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도 백신만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의 대장이거든요. 면역 항암제의 대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니까 오히려 성장성이 더 부각돼서 가는 것이고 펩시도 마찬가지예요. 물가 인상을 판가에 전가시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펩시콜라가 코카콜라에 밀리죠. 하지만 펩시는 콜라 회사가 아닙니다. 이제 전체 음식료 포트폴리오가 엄청나게 많은 회사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판가 인상에서 굉장히 유리한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으면서 방어주기 때문에 가는 거고 어저께 웰스파고니 골드만삭스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전부 다 강했던 것도 미국의 카드주나 금융주는 성장주예요. 그래서 방어적인 성격으로 여기서 버티고 주가가 오르면 또 다시 급등을 해요. 장기적인 모습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무슨 삼성카드니 신한금융지주니 이런 것과 골드만삭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카드의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은 과연 이게 우리나라는 방어적인 성격의 방어 역할이라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 그쪽의 금융주는 성장주이자 방어주예요. 그러니까 오를 때도 뭐 다른 민감주에 거의 버금가는 상승률을 가져오고 예. 이렇게 하락할 때도 방어를 쳐주니까 어떤 착시 효과에 대한 그 반사적인 부분을 보면서 위안을 삼을 수가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방어주라고 불리우는 애들이 다 빠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방어주의 분류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방어주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현재. 체력이 미국보다 체력이 떨어져 있는 거는 네, 인정해야 그래서 되는 굉장히 좀 부분이니까. 고민인데 그거 뷰를 그대로 예. 국내 시장에 적용해서 뭐를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사실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매수 적기라고는 하셨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에 지금 투자한다면 어떤 쪽을 보시겠어요? 전 제약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제약. 생각이 되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백신 쪽으로 이제 연구진들이 다 빠졌다가 혹은 연구가 계속 밀렸다가 이제 다들 다시 모이고 있죠. 네. 항암 연구를 해야 될 사람을 백신 연구로 뺐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복귀를 하고 네. 대면으로 다시 열리고 있죠. 이런 학회들이.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 얘기했듯이 이제는 암이죠. 항암. 코로나가 지나면 암 정복을 해주세요. 화이자한테 말을 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에브비도 마찬가지고 네. 보시면은 굉장히 강한 모습이 에브비 같은 경우는 휴미라이 23년 그 특허 만료를 앞두고 셀트리온이 그걸 노리고 있죠. 유플라이마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신고가 수준이죠. 왜냐면 거기는 스카이리치라던가 이 뭐 다양한 림보크라던가 이런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에서 저응증을 대신할 수 있는 예. 그 저기들이 많아요. 포트폴리오들이 많고 그런 모습에서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제약주의 성장성이 굉장히 돋보일 수가 있다. 방어적인 성격만으로 지금 오르는 것은 아니다. 그럼요. 방어만 가지고는 사실 투자의 매력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실적의 성장세가 담보되어야만
주가라는 건 실적 이익의 함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한다면 미국의 바이오 특히 항암 연구 기업에 주목한다고 하셨고 국내에서 굳이 찾자면 또 어떤 게 해당이 될까요? 국내 제약은 사실 어려운 게 우리 왜 맨날 왜 리베이트 쌍벌제 맞으면서도 왜 그렇게 거기 영업 스킬을 가르치는데 몰두를 했느냐 R&D를 안 하고 네. 왜 그랬냐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없다 보니까 유한양행조차도 상품 매출이 58%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품은 자기가 개발한 거고 네. 상품은 받아다 파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길리어드 사이언스나 베링거 인게라인 거를 받아서 유한양이 잘 팔았어요. 네. 비리어드나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잘 판 거는 영업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상품 매출만 있다 보면은 정말 심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럼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한국 지사 이름이 유한양인 것이냐. 그러니까 뭐 그거를 극복하려고 지금 가장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상당히 모자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외국 제약사만큼의 상승폭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아직도 예. 전 세계 50위권 안에 들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다. 그러니까 뭐 영업 스킬을 가르치는데 몰두하던 거를 벗어나서 R&D에 투자하고 신약 개발에 열을 올리고 이런 모습, 변화된 모습이 한 3, 4년간 나타났기 때문에 그 결실이 언젠가 나타나겠지만 지금 당장 2022년에 그거를 적용시켜서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오케이. 어려운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투자 쪽으로 주목을 하시는 것 같고 시장 전체 다 살아난다 이 기조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과거에 영광을 누렸었던 이제 저금리 시대에 기술 섹터가 영광을 누렸다면 앞으로는 이제 선별해서 투자할 만한 포인트는 일단 이 어려운 국면에서도 실적이 성장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봤을 때 일단 힌트 주신 건 항암 섹터.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열고 간략하게 두 번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격적인 M&A를 하고 있는 LG입니다. LG전자인데 전장은 역시 LG인가? 이 공식이 새로 나오게 될까요? 연결 실적 나와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매출액도 뭐 양호한 실적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뭐 주가에 지금 안 반영돼서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건 이번에 2분기에 전장 부문 있잖아요. 이게 한 6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이 확 실시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제 전장에 대한 사업 부문 분석이 많습니다. LG전자 VS 사업부 미래 모빌리티 핵심 인포테인먼트를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계속 이제 M&A가 여기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뭐 전기차, 미래차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크니까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VC에서 VS로 바뀐 거죠. 바이클 컴포넌트에서 바이클 컴포넌트 솔루션에 주목을 하겠다고 해서 예, 바꾼 거고요.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주목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을 키우려고 하는 게 딱 컨셉에 맞습니다. 자기의 기술력과. 왜냐하면 지금 전기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3요소는 파워트레인, 배터리, 플랫폼이거든요. 요거네요. 근데 파워트레인이 이제 내연기관에서 치자면 엔진, 변속기. 그게 전기 자동차로 가면은 이제 그 전기차 모터, 그 다음에 감속기가 되겠죠. 네. 근데 왜 전기차 모터의 가장 중요한 파워트레인 부분이 LG전자에 맞느냐? LG전자가 가전은 LG라는 게 왜 나왔느냐? 어떤 기술력이죠? 모터의 기술력입니다. LG전자 세탁기, 냉장고. 그러니까 냉장고는 정속형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변화가 크게 없잖아요, 냉장고는. 근데 우리 에어컨 요즘에 키시다 보면 18도로 확 낮췄다가 18도로 내려가면 혼자 약해지는 걸 느끼죠. 그게 바로 인버터 모터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렇죠. 조정하는 세탁기도 마찬가지죠. 탈수에서는 빨리 돌아야 되죠. 근데 중간에서는 느리게 돌아요. 그게 인버터 모터예요. 근데 파워트레인의 핵심이 되는 기술이 인버터 모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급정거, 급브레이커 밟고 급가속 하시는 분들 기름 많이 나시죠. 근데 그렇게 하면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 충전했을 때 400km밖에 못 달리는데 그럼 거기에 파워트레인의 핵심이 인버터 모터여야 됩니다. 스무스하게 움직였다가 스무스하게 가속을 했다가 스무스하게 감속하고 이래야 되죠. 그래서 그 인버터 모터가 핵심인데 LG전자는 60년대부터 40년 동안 그 모터를 연구해 왔다는 거죠. 그 그렇죠. 가전에서 그 일궈낸 우리나라 최고의 모터 기술을 파워트레인 인버터 모터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제대로 찾은 거죠. 그렇죠. 물론 휴대폰에도 모터가 들어가지만 휴대폰은 더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는 거잖아요. 휴대폰 같은 경우에 더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요소라던가 뭐 퀄컴이라던가 애플의 어떤 칩에서 나오는 그 성능이 필요한 것인데 LG전자는 그걸 못 따라갔던 거고 태양광도 패널을 고급 패널 프리미엄 패널 해보려다가
뺀 거고. 예. 그러니까 제대로 찾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LG전자 VS 사업 부분의 파워트레인 이 부분에서 금성전자 때부터 해왔던 그 모터 기술을 제대로 꽃피울 수 있는 그 부분이 저기 발현이 된 거고, 예. 마그나랑 협업해서 이렇게 만든 거. 요거 이제 마그나의 그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JKW는 이 지금 여기 LG전자 VC 사업부 본부 있을 때 조명 있던 데를 떼서 여기랑 합쳤어요. 네. 그러니까 조명 쪽은 이쪽에 하는데 지금 보니까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많이 예. 이미 고객사로 레퍼런스를 쌓고 있기 때문에 좋고요. 기존의 이 회사 자체가 굉장히 큰 네.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합병을 LG전자가 하면서 정말 가지고 많은 길을 돌아와서 저는 이제 제자리를 찾았다고. 주가가 가져야 되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작년에 너무 유동성이 불어서 LG전자가 뭐 한 10몇 년 동안 주가가 맞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투자하려다가 그냥 싸서 LG전자를 투자한다는 그냥 단순한 어떤 이해 안 되는 투자 방식 아니면 LG전자 아예 접근을 안 했단 말이죠. 반도체도 아니고. 근데 이게 갑자기 LG전자가 뭐지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완전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LG전자에서 나올 수 없는 상한가가 나오고. 애플카 이슈도 묻긴 예, 했죠. 애플카도 거기에. 애플카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거 월트 디즈니랑 애플이 특히나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거를 먼저 말하거나 조금이라도 내보이면은 네. 그 마음이 상해서 아예 계약이 깨지는 게 수두룩한데 그치, 그런 맞아요. 것들이 막 엠바고를 무시하고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쵸. 하지만 어쨌든 그런 소식까지 해서 너무나 급등해서 산과 골이 만들어져 버려서 지금 이런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 골을 만든 것을 헤쳐 나가려면 매물벽이 예. 상당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젠 실적으로 보여줘야겠죠. VS 사업본부랑 예. 저 세 개의 삼두마차가 실적이 영업 흑자가 전환이 되느냐. 그렇군요. 그것에서 일단 보여줘야 되고 일단 기술력은 모터 기술력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느끼던 것을 예. 이제 전기차를 탔을 때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용상 전장은 LG 공식은 맞고, 예, 다만 주가의 반응은 실적이 수반되어야 한다. 실적 확인이 필수다. 이런 내용입니다. 긴 관점으로 볼 만한 포인트 말씀 주셨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소장님 이발 깔끔하다고, 예, 파마도 하셨대요. 내용은 없고 역시 외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